유럽 전역에서 중국 스파이들이 활개를 치면서 유럽 각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이 중국의 군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자국인 3명을 체포했고, 영국 검찰은 전직 의회 연구관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뒤흔든 중국 스파이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영국 검찰이 이날 국가에 해로운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전직 의회 연구관인 크리스토퍼 캐시와 크리스토퍼 베리 등 2명을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되기 직전까지 적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 수집, 기록, 전달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캐시는 보수당의 얼리샤 컨스 하원 외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간첩 행위를 저질렀고, 톰 켄트 하트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BBC는 독일 연방검찰도 현지 시간으로 22일 군함에 쓸 수 있는 고성능 엔진에 관한 비밀 정보 등 방위산업 기술을 중국에 건넨 간첩 혐의로 독일 국적자 3명을 드레스덴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주요 용의자인 토마스 R은 중국 국가안전부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3명은 전투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진 설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에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들 용의자 3명은 유럽연합의 이중용도 규정에 따라서 금지된 레이저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규정은 이 군사 및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특정 국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번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군사 지원을 방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2명의 스파이가 체포된 지 며칠 후에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거리입니다. 독일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로 알려진 2사람은 러시아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특히 중국 출신 독일 국적자인 토마스 R은 독일 대한당, 그러니까 AfD 소속 유럽의회 의원 막시밀리안 크라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올해 1월 유럽의회 협상 결정 관련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보기관을 대신해서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크라의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2019년 이전부터 스파이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이렇게 22일 하루에만 지안지를 포함해서 중국 스파이 4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활동이 적발됨에 따라서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크라 의원이 당내에서 친중 노선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극우 성향의 잡지와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적 주체가 되려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위해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크라 의원은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AfD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도 후보로도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러시아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전 세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수사는 벨기에 검찰이 맡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매체 이 보이스 오브 유럽 등 이런 러시아 선전선동 세력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있다는 중국 간첩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보낸 항의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이미지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훼손하고 중국을 모욕하는 간첩 활동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간첩 사건을 이용해서 중국을 폄훼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실제로 여러분도 똑똑히 봤듯이
최근 한동안 이른바 중국 간첩 위협론은 유럽 공론장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과 유럽의 고위급 상호작용을 전후해서 새로운 대대적인 과장선전이 나오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대대적인 선전의 의도는 명백한데 바로 중국을 먹칠하고 탄압하고 중국과 유럽의 협력 분위기를 깨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 위에서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협력을 전개하고 상대방의 법규를 지키면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스파이들의 해외 첩보 활동에 대한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지난해 9월에도 중국 스파이들이 이 영국의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기밀을 빼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었고 지난해 12월 16일에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스파이들이 벨기에의 한 극우 정치인을 3년 넘게 정보 자산으로 이용하면서 서방 분열 작전을 시도했다. 그랬습니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 데니엘 우는 각종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유럽 내 논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전 벨기에 상원 의원인 프랭크 크레일만을 공작원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크레일만은 1999년부터 2007년 이 벨기에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북부 플랑드르 의회 명예의원입니다. 그는 극우 정당인 프랑스 벨랑의 소속이었고 이날 이번 의혹에 따라서 제명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어서 실제로 데니엘 우는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서부터 신장 유구르족 박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 그러면서 2022년 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데니엘 우는 크레일만에게 2명의 우파 유럽의회 의원이 미국과 영국이 유럽 에너지 안보를 악화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어서 데니엘 우는 2021년 또 다른 문자 메시지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구금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독일 연구자 아디리언 첸츠를 공격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정보당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정치적 논의를 조정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어서 중국 스파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정책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스파이들은 미국의 선거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고 또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국가안전부에 관한 책 스파이들과 거짓말들의 저자인 알렉스 조스케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수십 년 동안의 중국에 관한 정책과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려 해왔다 그러면서 학자, 정책 입안자, 기업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고용하고 조종하는 것은 그 일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이어서 영국 의회 내의 중국 스파이 사건은 영국 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디언은 중국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군으로 일하던 영국인들을 요원으로 채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중국의 영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한때 지적 재산의 해킹과 도용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장 요원을 활용하는 인적 첩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 중국 스파이들이 이미 세계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터라서 중국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8일에는 뉴욕타임스가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가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을 어떻게 잡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도 FBI의 은밀한 작전 중국 스파이를 체포하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966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중국 스파이 관련 소식은 수시로 언론 지면을 장식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한국은 특히 사회 지도자급들까지도 중국에 정보를 넘겨주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지적을 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나면
해당 학자나 엔지니어는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친중적 행태를 보인 지도자급 인사들이 많았던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벨기에와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나는 스파이 소동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도 주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